안녕하세요. 대장병원 류마티즈 내과 김유나 과장입니다. 최근 통풍 환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통풍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.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왕들의 병, 극한의 통증을 유발한다는 통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통풍의 뜻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라는 뜻을 가진 만큼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. 통풍의 발생한 원인, 퓨린입니다. 이 퓨린은 우리들이 먹는 모든 음식 속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. 이 퓨린은 우리의 몸속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, 이 에너지원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 노폐물인 요산이 생성되게 됩니다.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요산이 체내에 쌓이지 않고 이 소변, 또 땀, 대변으로 배출되는데요. 어떠한 이유로 요산 배출이 안 되면 요산이 체내에 쌓이게 되어 이 통풍이 유발되게 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체내에 쌓여버린 요산이 어떻게 통풍을 유발하는 걸까요? 쉽게 설명하면 요산이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재흡수되면 이 요산이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. 이 요산은 우리 몸 중에 체온이 낮은 곳에서 결정으로 변하게 되는데요. 체내 면역 체계는 이 요산 결정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다양한 화학 물질을 방출하게 됩니다. 이러한 과정에서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. 우리 신체 중에 체온이 낮은 것은 주로 하체 쪽인데요. 이 요산도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체보다는 하체에 주로 쌓이게 됩니다. 통풍은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 단계는 잠복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. 이 검사를 했을 때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인 7mg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별도의 증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. 기본적으로 요산 수치가 높게 나오면 주의를 해야 되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높은 경우도 있고, 또 요산 수치가 높지만 통풍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최근 이 고요산 혈증 자체가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 인자로 알려지고 있고, 특별히 또 만성 심부전의 진행을 촉진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. 따라서 환자마다 약제 투여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일이지만, 특히 대사증후군이 동반된 경우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의 예방 측면에서 투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. 2단계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으로 이 통풍 최초 발작이라고 하는데요. 이 통풍의 첫 증상이 나타날 때를 말합니다. 이때는 흔히 말하는 바람만 스쳐도 아픈 이런 끔찍한 고통을 느끼는데요. 되게 걷기도 힘들어서 응급실에 실려오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 3번째 단계는요, 통풍 발작이 지난 후를 말하는데 이 간헐기 통풍이라고 말합니다. 이 기간에는 통증은 없지만 혈액 속 요산 수치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. 이 시기에 치료를 진행하지 않으면 다시 통풍 발작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되겠습니다. 이 마지막 4번째 단계는요, 만성적인 상태로 만성 결절성 통풍이라고 합니다. 이미 몇 차례 발작을 경험한 상태이고, 이 통풍 결절이 몸 군데군데 여러 군데 쌓여서 몸에 여러 가지 결절을 보일 수 있는 단계입니다. 이때는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위해서 이 요산 수치를 조절해야지만이 이런 결절도 사라지고 통풍 발작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어떠한 분들은 통풍 발작이 일어났을 때 민간요법이나 진통제 복용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이러한 경우는 통풍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치료가 된 게 아니라 발작 부위에 열감이 생기면서 이 요산 결정이 녹아 없어져 통풍 증상이 사라진 것입니다. 이후 통풍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서 다시 요산이 쌓여서 통증 발작 증세가 반복하게 되는데요. 이러한 경우에는 요산으로 인한 합병증을 유발해서 더욱 위험합니다. 이 요산이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돼야 되는데 요산이 신장에 쌓이게 되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고, 이것들이 만성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통풍 환자의 대부분은 고혈압, 당뇨병, 심혈관 질환, 비만 등의 질환이 동반되기 때문에
요산의 조절과 함께 대사증후군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. 많은 분들이 맥주가 통풍에 안 좋은 사실을 알고 계셔서 맥주보다는 소주를 드신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.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. 통풍이라는 것은 이제 혈액 속에 요산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 질환인데, 이 알코올 자체는 요산이 혈액 속에 재흡수도 촉진시키고 또한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소변에서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산을 아주 높이게 됩니다.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일수록 특히 요산을 많이 높이므로 술은 안 되겠습니다. 이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제 운동하다가 통풍에 걸렸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. 이는 단백질 위주의 식단 때문입니다. 고단백질 음식은 몸에 좋을 수 있지만 퓨린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단백질 식단을 오랫동안 유지하면 이 몸속 요산 수치가 상승할 수 있는데요. 요산 수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심한 운동 후 이게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이 통풍 발작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 중간중간 이렇게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단백질 위의 식단보다는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통풍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이 통풍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통풍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이 통풍의 위험성은 통증보다도 이 통풍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위험한 합병증입니다.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.